얘기를 왜 안 하지? 아니, 언니가 계속 각도 맞추길래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신종호 팀장님하고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쵸? 네. 아니, 사실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저 1분기 1월, 2월, 3월 동안 네. 수익 언니 많이 봤어요? 굉장히 심하게 물려있는 적이 있어. 그리고 약간 1월, 2월, 3월장이 다 수익 냈다가 반납했다가 깎였다가 네, 다시 맞아요. 채웠다가 계속 그 반복하고 있거든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한 건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활동이 많으면 되려 깎이는 시장이죠. 맞아요.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놓고 기다리는 전략만 가면 무조건 먹는다라는 생각은 아주 장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사는 시점에 지수로 따지면 네, 다들 관심을 가질 때보다는 다들 관심을 안 가질 때 사야 되는데 맞아요. 3,100 이상부터는 다들 관심이 가질 때 샀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뭐 시장에서는 그래 뭐 왜 이렇게 계속 딴지를 거냐, 시장이 지금 수출도 잘 나오고 3,100, 200이 아니라 4,000, 5,000 가야 되는 장인데 왜 이베스트에서는 네. 아직은 아니다. 뭐 좀 빠지길 바라느냐, 뭐 약간 좀 비아냥 쪽에 이제 피드백도 있긴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약간 욕을 먹을 수도 있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의 차이점은 뭐 방역이었잖아요. 작년에는 네네. 방역을 잘한 나라들이 공장도 돌리고 공장 못 돌리는 나라에 이를테면 뭐 언택트 수입 물품이나 아니면 이제 구호 물자들을 보낼 수 있었는데 올해는 백신이거든요. 네. 근데 백신을 가장 빠르게 한 나라가 한국은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고 백신으로 인한 이제 수혜는 되려 미국이 더 강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강해지면 환율 측면에서 네. 달러화가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연말에나 연초에는 뭐 글로벌 IB들도 다 무조건 돈 푸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뭐 재정 지출하면 또 돈이 나오니까 달러화 무조건 약세라고 막 콜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나온 상황은 미국이 좋잖아. 네. 그러면 달러가 강해진다. 아니면 최소한 약해지지 않는다. 그럼 외국인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 개인들은 너무 광분한 상황이다. 그러면 시장은 조금은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고 인덱스 즉 코스피 지수는 생각보다 이제 약간 뭐 횡보장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4월 뭐 이거 올라가는 게 또 4월 초에는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2분기 내내 어쩌면 저희는 빠질 때 사라는 콜은 하겠지만 막 차트 보면서 매매 많이 하시거든요. 코스피가 푹 빠져갖고 싹 내려온 다음에 탁 들면 드디어 살 때다. 네네. 그럼 바로 물려요. 아, 맞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국내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미국. 투자해야 될 때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경제가 정말 정상화되잖아요.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국의 실업률이 이제 내려오고 뭐 여차여차 물가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올해에 만약에 백신이 경제로 전환이 잘 되면 그 여행도 가잖아요. 네. 근데 여행이라는 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동지수는 높아지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의 수요는 많은 거죠. 이 국가 간의 수요가 아니라. 네. 근데 미국이나 중국은 자기네 수요가 곧 성장이니까 네. 충분히 커버가 되는구나. 예, 커버가 되는데 한국은 갖다 팔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 두 번째는 내년에 만약에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면 네. 백신이 보급되고 성장이 나오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연준은 마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금리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당장 올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야, 이 수준이면 테이퍼링, 즉 자산을 매입하는 속도나 양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벌써 막 할 거고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 2분기는 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지면 되려 테이퍼링이나 2023년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2022년에 할 거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사실 주가는 빠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빠졌을 때의 변동성을 한국 투자 입장에서는 달러로 해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아니면 좋아진다라는 개념에서는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라는 악재 한국 시장에서는 네네. 있기 때문에 또 달러의 자산을 사는 게 지금 타이밍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빠지면 달러로 해지, 오르면 미국의 주식이 가면서 달러 가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정말 어느 정도 해외 주식, 미국 포트폴리오를 좀 마련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지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여기 굉장히 해외 주식에 취약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뭐 나라 사랑이라서 한국 주식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요새는 그 퇴직연금 같은 걸로도 다시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걸로 투자할 때 한국 주식도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퇴직연금이니까 약간 미국의 이제 배당을 매 분기 계속 주면서 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주식 시장은 장기적으로 바이앤홀드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뭐 주식은 적립식으로 사는 거지 막 이런 거는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존니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네.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왜? 미국은 생산성이라는 거를 갖고 가다 보면 네. 생산성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 생산성에는 인구와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술력들이 포함이 되는 건데 미국은 그걸 해왔거든요. 그리고 달러화가 아직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을 아주 장기간 보여준 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안 그쵸. 되는구나. 투자 책들 보면 네. 뭐 주식은 묻어놓고 심한 말로는 깜빵을 갔다 와야 된다. 자야 된다. 수면제 먹고 자야 수면제 먹고 돼. 그거는 된다. 미국 주식을 사면 그래요. 근데 한국 주식은 한 5년 정도 묻었는데 까봤더니 마이너스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종목마다 다르지만 2007년에 2000 넘었다고 주식을 사서 2015년에 깠을 때 코스피를 샀을 때 플러스였느냐? 그 장장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바이앤홀드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마켓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왜냐? 우리나라는 자체에 내수가 없으니까. 결국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수요가 흥할 때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책직 효과라 그래서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재고도 쌓아야 되고 그 나라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스윙이 크고 올라갈 땐 팍팍 올라갈 것 같아서 팍 잡으면 콱 물리는 거죠. 콱 물린 사람이 저기랑 나. 힘들었어. 그래서 철저히 빠지고 외면하고 네. 힘들고 너 주식하냐 미쳤냐 이런 얘기 들을 때 주식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은. 근데 미국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힘은 있는 나라고 네. 달러의 힘을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다면은 바이앤홀드 만약에 지금 내가 주식은 해야겠는데 뭘 사야 돼? 고점에서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이 있다면 그냥 미국 S&P 고배당을 사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S&P 고배당이요. 그렇다면 최대한 이 지지부진한 장 안에서 수익을 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섹터로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섹터로 보인다면 컨셉은 그거예요. 배드 섹터. 굉장히 안 좋았던 어떤 업종, 이를테면 뭐 유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워스트 섹터에서 살아남는 생존 기업들. 왜냐하면 지금 남들 다 안 보는 업종일 거고, 네. 두 번째는 아직은 기대만 있지 주가는 안 움직였을 거고,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하반기나 내년에 봤을 때는 마진이 확 개선되면서 아니면 영업 레버리지로 인한 영업 이익률이나 아니면 영업 그로스 확 늘어나면서 주가는 꽤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보면 다 무슨 얘기 하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동차, 2차 전지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다. 자동차 사야 된다 하는데 그쪽은 누구나 얘기하거든요.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얘기해. 근데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많이 올라왔지만 아니면 마트 유통업체들 아니면 뭐 의복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사실 별로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1분기, 2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는 꽤 왜냐하면 매출 그로스는 기대는 하는데 주가가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어요? 최근에 좀 오르더라고요. 네, 최근에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아마 좀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그런 중소형 내수주들이
중소형주라는 게 완전 아까는 뭐 밑단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중소형주는 뭐 5조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 그럼 이마트 이마트 정도네. 그쵸, 이마트 그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이마트 정도. 기업들. 그리고 뭐 개별 종목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만 돌려도 네. 네이버나 이런 거 보면 잘 돼 있더라고요. 뭐 시가총액에서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보유되어 있는 부동산 이런 것들이 보유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사업 비즈니스가 사람들이 돌아다녀야 되는 사업 비즈니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안전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시가총액만큼 현금이 있으니까 덜 안 빠질 거야 라는 개념도 있고, 이제 경기가 개선되면 무조건 이 비즈니스는 올라가니까 사자라는 콜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거는 이제 섹터가 아니라 그 종목이나 기업을 볼 때 그런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지금 시장이 막 이렇게 뭐 여기 네. 꼭대기에서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마음 편하게 시장을 하반기 내내 좀 끌고 갈 수 있는 컨셉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어요. 캐시를 시총으로 나눠, 그리고 배당까지 최근 한 3년 동안 네. 그래도 계속 줬어. 네. 그러면 최근 3년이라는 거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에도 그래도 얘가 꾸준히. 비즈니스가 망하는 비즈니스는 아니네. 아. 그러다가 싸네. 네. 그러면 주가를 분봉으로 보지 말고 주봉으로 봐서 아직 주가는 분봉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낮았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그러면 나중에 나는 그냥 주가는 안 보고 현금을 사서 배당으로만 받으려고 했는데 주가까지 올라갔어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장에서 알아서 호재거리를 만들었을 때 반응이 이런 애들한테 오는 거지. 종목으로 골라봐야겠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네.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4월도 약세장이다? 약세장이라기보단 그냥 뭐 지지부진장. 지지부진장. 네. 재미없는 장. 그러니까 오히려 막 3천 깨지거나 2천 중후반 오면 그때는 사자콜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3천도 안 깨고 이렇게 가는 거라면 3,100이나 3,200 가면 인덱스는 조금 팔고 계속 EPS 올라오는 종목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탈출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4월, 5월, 6월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장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정말 2000 중반대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또 네, 힘내서 맞아요. 더 살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